네, 안녕하세요. 네,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오늘도 2022년 인프라의 정석 하고 있고요. 1, 2, 3번 시간 끝났고 지금은 네 번째 시간으로 경쟁 자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경쟁 자산에 대한 러프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전 시간에 3번에서 했고 이번에는 경쟁 자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내 전력거래 시장, 주로 KPX 거래소래요. 전력거래소의 그런 거래 구조. 전력거래소는 저희 민간이 투자할 곳은 아니지만 전력거래소가 만든 전력거래 시장을 통해서 경쟁 자산 중에 어떻게 보면 메인일 수 있는 국내 발전소 자산들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력거래 시장 이 부분 이해해야 돼서 했고요. 이번 내용은 그래서 전력시장 가격 S&P라 그러죠. S&P라는 것을 결정하는 구조. S&P를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샘플로 사례를 들어봤어요. 네, 들어가시죠. 네, 오늘의 컨텐츠는 어쨌거나 전력시장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가격결정 사례이고요. 제 유튜브 컨텐츠에 전력시장 S&P 관련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사실 이게 거의 겹칠 거라서 만약 들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하는 게 전체적인 그런 약간 종합반 같은 전체 내용이니까 그 중에 약간 중요한 전력거래 시장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서 다시 한번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 현재 위치는 지금 두 가지 인프라 종류 또는 네 가지 경쟁 자산, 사용자 부담 자산, 규제 자산, 사회적 인프라 자산 중에서 여전히 경쟁 자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 지금 초반이니까 국내 사례 전력 거래소를 하고 있어요. 전력 거래소를 해야지 이 두 개 발전소 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거래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선 해외 사례를 할 건데 해외 사례도 해외 전력 거래소는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격 결정 구조에서 이렇게 깊게 가진 않고 어느 정도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표가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요 전력 거래 시장. 국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다운스트림이자 전력 시장의 발전을 차지하는 발전소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그를 위해서 전력 거래를 한 것입니다. 전력거래소의 국내에서 위치는요. 이 그림은 설명했으니까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지금 여러 발전소들이 전기를 팔고 한전에서 통으로 사서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중간 가격 결정하는 곳이 전력거래소입니다. 네. 보실까요? 이제 이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전력거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전에 보통 당일 전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전에 하루 전날 내일에 대해서 하루 전날 24시간 그러니까 결국 시간별로 24개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12시에 얼마, 13시에 얼마, 14시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걸 하루 전날 내일 거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 전날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수요 공급 이런 게 있어야 만나는 지점에 프라이스를 정하고 퀀티티 양을 정하게 되겠죠. 정확히 이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개념을 위해서 하루 전날 수요를 예측해요.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뭐 하루 전날, 전전날, 전주, 동일 요일, 전년, 동일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 쓰겠죠. 써가지고 해당 시간 24칸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요. 그리고 발전소들은 이제 하루 전날이니까 내일 발전 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와요. 용량 입찰 들어오면은 실제 그냥 하루 정도니까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급 그리고 이제 코스트도 있죠. 그 공급이 이제 공급 곡선을 만들어줘요. 얘네들이 각자 발전소별로 자기 변동비를 제출해서 쭉 나래비를 세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도 뒤에 하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 공급을 해서 24칸에 대한 모든 1시, 2시, 24칸에 대한 각각의 수요를 다 추정하고 공급 곡선이 있으니까 그 수요 만나는 곳의 가격과 양을 매 시간별로 결정하게 돼요. 하루 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발전비가 변동비 요소는 매월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연료비 단가도 계속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하루 전날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돼요. 하루 전날 결정이 돼요. 내일 가격은. 그리고서 그 가격이 통보되죠. 내일 너는 돌릴 것 같아. 뭐 이렇게 미리 말해주겠죠. 입찰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실제 돌린다. 그런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부분은 시스템도 그냥 이것도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뭐 입찰 시스템이 있고 각각의 발전소들이 전날, 하루 전날 자기의 변동비를 가지고 내일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입찰을 들어오면 걔네들이 공급 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고 내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루 전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는 예측한 수요를 쓰고 입찰 들어온 발전소의 양들 걔네 각각의 변동비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던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을 만들어서 하루 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신뢰도 발전 계획은 실제 당일로 넘어갔을 때 개통제약 이런 게 있을까? 한국이 이렇게 떠쳐요. 서울이 이렇게 있어서 이론적으로 여기 발전소, 여기 발전소, 여기 발전소, 여기 발전소를 다 쓰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 송신망이 이렇게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3개까지 올 수 있는데 4번째 녀석이 전기를 지내보내기에는 뭐 용량이 안 된다고 쳐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하면 얘를 못하죠.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3개만 돌리고 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발전소를 안 돌리기로 했는 날 돌려서 메꾸죠.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그날 실제 당일에 발생한 이슈들을 대비하는 게 신뢰도 발전 계획이에요. 보시고 또 정상금 돈은 뭐 받나요? 보시면은 전력거래소가 CP요금, 용량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고정비 그런 거죠. 사실은 발전소를 1조 들어서 지었어요. 1조 들어서 뭐 50년 운영한다고 쳐요. 1조 들어서 50년 운영해서 얘는 그때그때 S&P 에너지 정상금 받는 거는 실제 원료비 대비 얼마 마진을 붙어서 받아요.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수입이긴 하지만 1조 투입에 대한 어떤 원본 회수 방법은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잘 되면. 그래서 이거는 투입 원가를 예를 들어서 뭐 1조를 50년이면은 뭐 200억씩 갚으면 맞나? 지거나 그럼 매년 200억 정도를 CPA 요금으로 받으면은 사실은 투입 원가는 이걸로 회수하고 실제 수익은 에너지 정산금에서 발생하는 뭐 이런 개념인데요. 정확히 이 1조와 일치하진 않아요. 좀 싸요. 어쨌거나 이 메인 요금 자체는 가용한 발전 설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돌리던 안 돌리던 돌릴 수 있는 레디만 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이어서 이번 안 돌렸어도 어쨌거나 요금을 받는 거죠. 그런 거고요. 에너지 정산금은 이게 이제 실제 에너지 발전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량,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서 받는 요금이고요. 이건 서비스 정산금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걸 메꾸기 위해서 했을 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돈을 주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은 에너지 정산금을 말할 예정이에요. 에너지 정산금은 보시면은 제 자세가 되게 삐딱하네요. 아직은 이렇게 소파 니은자 구석탱이에 기대고서 하고 있어가지고 자세가 바르지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제가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구석탱이에서 딱 있으려다 보니까 구석탱이 자세가 좀 불량하다는 점 그것도 이해를 바랄게요. 그리고 일단 다시 보면은 발전이죠. 발전. 이놈들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Q, P. 결국은 발전량, Q와 S&P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력 가격 수입은 그래서 요 얘기도 한번 할까요? 그럼 실제 돌리면은 가격 결정 발전 계획 포함 시 이 얘기는 내일 기준으로 오늘 입찰에 들어가서 내일 돌리기로 결정된 녀석이고 가격 결정 발전 계획 미포함 시 오늘 입찰 들어갔는데 너무 효율이 안 좋아서 너까지 내일 안 돌려도 될 것 같아 라고 내일 못 돌리게 된 녀석 내일 기준 못 돌릴 거 내일 기준 돌릴 녀석 그래서 돌리기로 했으니까 돌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가격을 실제 한계 가격이라고 S&P가 아니라 MP라고 하는데 사실상 송전 손실을 반영한 S&P고 일단은 그냥 S&P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S&P 발전량 그리고 미발전량 실제 돌리기로 했는데 뭔가 이런 상황으로 못 돌렸어요. 그러면은 돌리지 않았으니까 원료비는 안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얘는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입찰한 거 얘 탓이 아니잖아요. 송전망이 용량이 낮다는 거는 발전소 잘못은 아니니까 그럼 예상된 이익 정도를 기회비용을 보전해 준다. 어차피 돌리진 않았으니까 변동비는 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용어들
계획 발전량, 가격 결정 계획에 포함돼요. 계획대로 생산한 전력량. 어제 오늘 결정해 내일 돌리기로 했던 그 녀석들이 돌린 게 계획 발전량이고 제약 비발전량. 내일 돌리기로 했는데 실제 뭐 송전, 개통 이런 제약들로 실질적으로 못 돌린 거. 돌리기로 했는데 못 돌린 게 제약이 있어서 발전을 못한 거. 그리고 제약이 있어서 발전한 거는 안 돌리기로 했어요. 원래 안 돌리기로 했는데 돌리기로 했던 녀석이 뭔가 이슈로 오늘 실질적으로 못 돌렸더니 안 돌리기로 했던 애가 오늘 돌려야 되니까 제약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발전한 녀석들 하면 얘는 원가 정도의 보전을 해줘요. 네, 이런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보시면은 사용량을 예측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수요 공급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요 공급 곡선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P, Q잖아요. 공급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발전소들이 예를 들어 원재료가 싼 사실상 무료인 원자력, 물론 고정비 비싸지만 일단 원재료 기준으로는 신재생, 태양광 이런 애들, 석탄 발전, 천연가스, 그리고 효율이 안 좋은 석유 이런 거 가스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필요해서 얘네까지 돌려야 되는 건데 P는 맞는데 Q는 이렇게 되진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전기를 써요. 아침 10시에. 그때가 이렇다는 얘기는 전기값이 그러니까 전기값이 싸질수록 전기를 많이 쓴다. 이런 개념. 저희 전기값은 원료비 연동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LNG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력거래소 KPX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올라가고 우리를 치면 한전이 사는 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전이 사는 게 올라가서 저희 개인도 원재료가 올라간 거 올라가지 않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이 요금제가 아니라 고정 단가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거기에 좀 가중해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 거지 고정 단가란 게 원재료 가격이랑 같이 연동되지 않잖아요. 특히 여기는 앞쪽은 앞쪽대로 흘러가고 한전이 사오는 거는 원재료 가격 연동인데 한전이 개인들한테 파는 기업들은 파는 거는 그 연동이지 않아서 그래서 원재료가 미친 듯이 올라가도 판매 가격 올릴 수 없어요. 한전의 적자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사용자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전력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력 가격이 올라간다는 상황이 이 원재료가 올라가고 어떤 이런 원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전력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결론 우리는 그냥 10시에 쓸 전기를 쓸 거지 오늘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전기 단가가 올랐을 걸 예상돼서 10시에 원래 100의 전기를 쓸 거였는데 80을 쓰고 이러진 않아요. 원래 100 쓸 거냐면 우리는 가격이 똑같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제 미친 듯이 원가가 올랐던 석유값이 올랐던 전력값이 올랐던 뭘 하던 내가 오늘 10시에 쓰는 전기료는 한전에 내는 전기료는 동일해요.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 부분은 약간 이런 수요 공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경쟁에서 저희 나라 아직 마지막 레벨 3라고 하나 레벨 3까지 가지 않았고 레벨 2 정도 공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유화돼 있으나 수요에 대해서는 아직 자유화돼 있지 않은 그 정도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한 수요 공급이다라고 할 수가 이런 PQ 곡선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쩌나 일로 가는 걸 추구한다는데 이게 또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완전 자유 경쟁이 꼭 영원한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일단 예측을 한다. 그래서 양을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는 메가와트 단위가 아니라 메가와트 아워 단위하고 100이 아니겠죠. 근데 그냥 보기 쉽게 하려고 100이다 90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고요. 내일 사용량을 예측한 거예요. 전기 가격 떠나서 오늘 날짜에 시간대별 실제 사용량도 있으니까 그걸로 내일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 예측할 수 있는 많은 뭐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일의 24칸을 다 예측해요. 그래서 내일 10시 11시 구간에서는 70메가와트의 전기가 정황상 쓰이겠다. 그리고 내일 내일 2시 3시 사이에는 제일 많은 95의 전기가 사용되겠구나. 내일 24시간을 미리 예측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쓸지를 예측을 미리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발전소는 이제
나래비라는 말을 한글로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약해 한글이. 그래서 변동비 기준으로 나래비를 세워요. 그래서 지금 싼 녀석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얘 지금 뭐죠? 얘는 변동비가 연료비가 5원인 거예요. 5원. 1메가와트 생산하는데, 그럼 얘는 얘로 1메가와트 생산하면 5원밖에 안 들고, 다음에 얘는 6원 들죠. 그러니까 이제 5메가와트니까 지금 10메가와트,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10메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하다면은 메가와트당 연료비가 10인, 10, 11, 20 이런 애 쓸 게 아니라 제일 싼 이 두 년, 얘로 연료비 5 써서 5 생산하고 얘로 연료비 6 써서 5 생산하면은 10이라는 전기를 11이라는 원재료 값을 내고서 살 수 있죠. 근데 딴 애들 쓰면은 예를 들어 얘 10, 딴 애들 쓰면은 더 비쌀 거예요. 단가가 이건 왜? 얘는 아니네요. 일단은 좀 단가가 틀렸어요. 요즘 더 크게 써놔야 되는지 얘 싫어. 어쨌거나 싼 녀석부터 이 나래비를 세워서 결국은 30의 전기가 필요하면 얘네까지 딱 쓰는 거예요. 지금 싼 녀석 위주로. 그리고 50의 전기가 필요하면 여기까지만 쓰고, 이 비싼 애들은 피치 못할 때 쓰려고 일단 공급 곡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90을 쓸 때면 피치 못하고 어쩔 수 없죠. 근데 얘는 너는 끝까지 안 쓸 거야. 너 너무 비싸니까. 여기까지 쓰고 95를 써야 되면 얘를 한 50% 사용해야겠죠. 눈물을 머금고. 70원. 그런 식으로 공급 곡선이 사실 이런 곡선이 되는 거죠. 공급 곡선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10시는 수요가 70메가와트, 사용량이 70메가와트면 공급 곡선상 70메가와트 여기죠. 여기를 만나게 되니까 수요는 이렇고 공급은 이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45원이 가격이 되는 거죠. 이 시간 10시, 11시 구간에 10시, 11시 구간에. 그리고 또 다른 구간 또 각각이 또 달라지겠죠. 사용량이 다르니까. 그걸 보시면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결국은 전기가 제일 비싼 시간은 아까 2시, 3시, 14시, 15시 구간이죠. 이때 95 써야 되니까 결국은 95 쓰려면 그러니까 다 써야 되겠죠. 95까지. 그래서 앞에 모든 발전소는 다 돌리고 뒤에 석유 발전까지 눈물을 머금고 돌린다. 그러면 전력 가격은 얘네 싼 애들 가격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마지널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마지널이라는 거는 그 접점 겹쳐 있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과 수요가 만나는 이 제일 위 가격 70원이죠. 이게 전력 가격이 되는. 그럼 70원으로 모두가 받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 지금 55원인 발전소는 70원과의 차익이 자기 마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40원인 녀석은 70원을 받으니까 해당 시간에는 30원이 마진 되겠죠. 마진율 높죠. 그리고 석탄 발전은 심하게 많이 받아요. 원래. 그러니까 마진이 커요. 많이 받진 않고, 마진이 예를 들어 20원의 원가인데 70원이면 50원을 받는 거. 매출액이 70원인데 영업이익이 50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산 조정 개수라는 거를 여기는 쓰고 있어요. 석탄은 일단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 제일 적은 거는 아까 새벽 3시, 4시 부분에 55의 전기를 쓴대.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쓰고 슈르륵 공급 곡선이 여기고 수요가 여기 만나니까 여기까지 쓰고, 그때 가격은 40원. 아까 앞에 거는 70원이었고 여기는 40원. 이 시간의 구간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시간의 가격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결정하는 거죠. 지금 아까 여기서 70원, 40원이면 예를 들어 여기는 슈르륵 하면은 얘까지 돌리게 되니까 45원, 40원 뭐 이런 식으로 쭉 결정이 되겠죠. 여기는 LNG 2번까지 돌리니까 여기는 55원이 되겠죠. 여기는 55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지금 어쨌거나 일부 강의가 많이 좀 겹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강의 중에서 전력거래 시장이 있는 짓이니까 들으신 분은 여기까지 안 오시길 기원하고요. 저나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겹치지 않는 내용이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봬요. 안녕.